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깊은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아직 찬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산 위에는 눈이 남아 있어도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산과 들을 지켜온 작은 생명들이 조용히 깨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꽃보다 먼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논두렁 끝, 밭둑 아래, 양지 바른 산 기슭에서 작고 여린 초록빛 잎들이 먼저 고개를 내밉니다. 내니, 달래, 쓴바귀, 우리가 봄나물이라 부르는 이 소박한 풀들입니다. 어릴 적 기억 하나쯤을 있으실 겁니다. 이른 봄날 아침, 어머니나 할머니가 바구니 하나 옆구리에 끼고 논두렁으로 나가시던 모습. 봄에는 봄나물을 먹어야 봄을 안 탄다는 말씀을 하시며 손이 곱아도 쪼그리고 앉아 냉이를 캐시던 그 뒷모습이 눈에 선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겨우내 활동이 줄고 따뜻한 음식만 드시다가 봄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춘곤증이라 부릅니다. 이 춘곤증을 이겨내는 가장 오래된 처방이 바로 쌉싸름하고 알싸한 봄나물 한 접시였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봄나물들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냉이는 한자로 제채, 쉬자이라 쓰고 달래는 소산, 샤오수안이라 하며 쓴바귀는 고채, 쿠차이라 불렀습니다. 모두 동의보감에 이름을 올린 당당한 약재들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채는 간을 이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 고채는 오장의 사기를 다스리고 열을 내리며 정신을 안정시킨다.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봄에 돋아나는 쓴맛 나는 풀들이 겨우내 지친 몸을 일으키는데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하는지를요.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봄철 들판에는 비스타가 생긴 풀들이 참 많습니다. 잘못 알고 독성이 있는 풀을 채취하시면 큰일이 납니다. 냉이를 가장 잘 구별하는 방법은 잎이 땅바닥에 둥글게 붙어 로제트 모양을 이루고 뿌리가 가늘고 길쭉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씨앗이 달리면 삼각형 모양의 씨주머니가 생기는데 이것이 냉이매니만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달래는 구별이 비교적 쉽습니다. 줄기를 살짝 비벼보면 마늘이나 파와 같은 알싸한 향이 강하게 납니다. 그런데 달래와 가장 많이 혼동하는 식물이 바로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은 잎모양이 달래와 비슷해 보이지만 향이 전혀 없고 독성이 강합니다. 반드시 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향이 없다면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쓴바귀는 줄기나 잎을 꺾었을 때 하얀 즙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잎 가장자리가 불규칙하게 들쭉날쭉 갈라져 있고 뿌리는 가늘고 길며 쓴맛이 아주 강합니다. 이제 봄나물의 얼굴과 이름을 알았으니 그 쌉싸름한 맛 속에 어떤 치유의 비밀이 숨어 있는지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한의학에서 봄은 오장 중 간과 가장 깊이 연결된 계절입니다. 봄은 만물이 소생하고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시기인데 인체에서도 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움직이는 때입니다. 겨우내 활동이 줄고 기름진 음식과 따뜻한 음식을 주로 드시다 보면 간에 피로가 쌓이고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봄이 되어 몸이 나른하고 소화가 안 되며 눈이 침침해지는 것. 한의학에서는 이를 간 기울결, 즉 간의 기운이 막힌 상태로 봅니다.
이때 돼지가 내어주는 쓴맛의 봄나물들이 막힌 간의 기운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 것입니다. 먼저 냉이입니다. 냉이에서 가장 주목할 성분은 콜린입니다. 천천히 발음해 드리겠습니다. 콜린. 콜린은 간에서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간세포 안에서 지방을 밖으로 내보내는 운반물질이 부족해질 때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콜린은 바로 이 지방 운반물질의 핵심 구성 성분입니다. 콜린이 충분하면 간세포 내 지방이 혈액으로 잘 배출되고 간의 해독 기능이 원활하게 유지됩니다. 음주 습관이 있거나 고지방 식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의 간 건강 관리에 냉이가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냉이에는 또한 루틴과 퀘르세틴 같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루틴, 퀘르세틴. 루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 벽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쉽게 멍이 들고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래입니다. 달래의 알싸하고 매운 향은 알리신이라는 황화물에서 나옵니다. 알리신. 마늘의 주요 성분과 같은 계열의 이 물질은 강력한 항균작용을 하며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은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억제하여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달래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어 간의 해독 효소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간 해독의 두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효소들을 도와 독소가 수용성으로 전환되어 소변이나 담즙으로 잘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봄철 피로와 무기력함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달래에 비타민 B1, 즉 티아민 성분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먹어도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 만성피로가 생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쓴바귀입니다. 셋 중 가장 쓴맛이 강한 쓴바귀에는 그 강렬한 쓴맛만큼이나 강력한 활성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이눌린입니다. 이눌린은 쓴바귀 뿌리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장과 간이 서로 연결된 장간축을 통해 간의 부담도 간접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쓴바귀의 독특한 쓴맛 성분인 세스퀴테르펜락톤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세스퀴테르펜락톤. 담즙은 지방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간이 처리한 독소와 노폐물을 장으로 내보내는 통로 역할도 합니다. 담즙 분비가 원활해지면 지방 소화가 잘 되고 간의 해독순환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쓴바귀에 들어있는 루테올린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루테올린, 강력한 항산화, 항염작용을 합니다. 동물 실험에서 쓴바귀 추출물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억조하고 간 효소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간 질환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간을 혹사시키는 생활 속에서
보조적인 조력자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되기 위해서는 언제 어떻게 채취하고 어떻게 손질하며 어떤 방법으로 드셔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활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봄나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제 채취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봄나물은 꽃이 피기 전 어린 순일 때가 가장 맛도 좋고 유효 성분도 풍부합니다. 냉이는 3월 초에서 4월 중순 사이 꽃대가 올라오기 전에 어린 포기가 가장 좋습니다. 달래는 3월에서 4월 사이 알뿌리가 아직 작고 잎이 연할 때가 최적기입니다. 쓴바귀는 3월 말에서 5월 사이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채취하는 것이 약효가 가장 좋습니다. 채취 장소도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봄나물이라도 도심 도로변, 하천변, 공장 근처, 논밭 주변에서 자란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중금속, 농약, 제초제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 발길이 적고 공기 맑은 야산이나 청정한 들판에서 채취하신 것을 사용하시거나 믿을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달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래는 냉이와 달리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달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가열하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생으로 드셔야 혈관 건강과 항균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달래를 손질할 때는 뿌리 쪽 흙을 칫솔로 깨끗이 씻고 누런 잎을 제거합니다. 달래 무침은 달래 한 주, 약 50g 정도에 간장 1큰술, 참기름 반 큰술, 고춧가루 약간,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특히 달래 간장은 봄철 입맛 없을 때 밥도둑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잘게 썬 달래에 간장과 참기름, 고춧가루를 섞어두면 따뜻한 밥 한 숟갈과 함께 드실 때 봄의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다음은 냉이입니다. 채취하거나 구입한 냉이는 뿌리에 붙은 흙을 칫솔로 꼼꼼히 털어내고 물에 여러 번 씻어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냉이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살짝 데쳐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비타민C와 루틴 같은 수용성 성분이 파괴됩니다. 데친 냉이는 찬물에 바로 헹궈 색을 살리고 참기름, 된장, 다진 마늘, 깨소금으로 무치면 됩니다. 된장과 함께 먹으면 된장의 발효 성분이 냉이의 콜린 흡수를 도와 간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냉이 된장국도 훌륭한 활용법입니다. 물 1리터에 된장 2큰술을 풀고 데친 냉이를 넣어 5분 정도 끓이댑니다. 봄철 아침 식사로 냉이 된장국 한 그릇은 간피로를 덜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더없이 좋은 보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쓴바귀입니다. 쓴바귀는 봄나물 중에서 손질이 가장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 강렬한 쓴맛 때문에 처음 드시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쓴맛이 바로 약효의 핵심이니 완전히 없애지 말고 적당히 줄이는 것이 요령입니다. 쓴바귀 쓴맛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뒤 소금을 약간 넣은 찬물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담가둡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쳐냅니다. 데친 쓴바귀를 찬물에 1~2시간 담가두면 쓴맛이 상당히 빠집니다. 손질한 쓴바귀는 된장, 고추장, 참기름, 다진 마늘, 깨소금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고추장 양념이 쓴바귀의 쓴맛과 어우러져 봄철에만 맛볼 수 있는 깊고 복잡한 맛을 냅니다. 혈당 관리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이라면 쓴바귀를 차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쓴바귀 뿌리를 포함한 전초를 깨끗여 그늘에서 사흘에서 닷새간 바짝 말립니다. 직사광선은 유효 성분을 파괴할 수 있으니 반드시 그늘에서 말리셔야 합니다. 말린 쓴바귀 약 10g을 물 1리터에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은은하게 달입니다. 너무 진하게 달이면 쓴맛이 너무 강해지므로
보리차처럼 연하게 달이는 것이 처음에는 좋습니다. 하루 2번에서 3번, 식후에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활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간피로와 지방간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냉이 된장국과 냉이 냉이나물을 봄철 식단에 꾸준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혈관 건강과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달래를 생으로 무쳐 드시거나 달래 간장으로 활용하세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혈당칸 관리가 필요하신 시니어분들은 쓴바귀를 나물로 드시거나 차로 달여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용법이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봄나물은 어디까지나 건강한 식단의 일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봄나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질별 주의사항입니다. 냉이, 달래, 쓴바귀는 모두 성질이 서늘하거나 차가운 편입니다. 평소 손발이 차고 배가 자주 차가우며 설사를 잘 하시는 냉성 체질의 분들이 생으로 많이 드시면 복통이나 설사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드시고 따뜻한 성질의 생강, 마늘, 된장과 함께 조리하여 차가운 성질을 중화시키십시오. 달래와 쓴바귀는 특히 위장이 약하신 분들이 빈속에 드시면 위 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시거나 식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둘째, 신장질환자 주의사항입니다. 봄나물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배출이 어려운 분들, 즉 만성 신부전이나 투석 중이신 분들은 봄나물을 과량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가 심장 리듬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셋째, 약물 복용자 주의사항입니다. 달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을 묽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달래를 과량 드실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담석, 담낭질환자 주의사항입니다. 쓴바귀의 쓴맛 성분은 담즙 분비를 촉진합니다. 담낭에 돌이 있거나 담도가 막혀있는 분들은 담즙 분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담석이나 담낭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쓴바귀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다섯째, 임신부, 수유부 주의사항입니다. 임산부와 수유부는 봄나물을 소량 식품으로 드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괜찮지만 쓴바귀를 진하게 달인 탕제나 고농도 발효액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쓴바귀의 쓴맛 성분이 자궁수축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나물을 처음 드시거나 오랜만에 드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소량부터 시작하십시오. 데친나물 기준으로 하루 50g 이하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서히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봄나물을 드신 후 복통, 설사, 두드러기, 피부 발진, 어지럼증 등의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드시기를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냉이, 달래, 쓴바귀 이 3가지 봄나물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대지의 기록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터득하고 동의보감의 기록으로 남긴 살아있는 약전이자 봄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봄나물들은 우리 몸을 고쳐주는 주인공이 아니라 겨우내 지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에서 조용히 옆에서 힘을 보태주는 조력자입니다. 의학적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피시고 복용 중인 약과 지병을 꼭 기억하시면서 필요할 때는 주치의나 한의사와 상의하시고 그 위에 자연이 준 봄의 선물을 지혜롭게 식탁에 올리신다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나온 저 강인한 생명력이 여러분의 봄날에
따뜻하고 건강한 활력을 채워줄 것입니다. 쌉싸름한 봄의 맛 속에도 우리 몸과 삶을 돌보는 자연의 깊은 지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건강한 봄맞이에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봄철간 해독 프로젝트 냉이, 달래, 쓴바귀, 쓴맛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